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푸는 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고 이제 글쎄 고3들은 거의 다 샀겠죠, 그죠? 근데 요즘 엄청 비싸졌어. 12,700원이래. 쓸 때 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문학이랑 비문학 정도는 아마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고3 N수생 전용 영상입니다. 고1, 고2들은 해당 없어요. 만약 고1, 고2 중에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바로 갖다 버리세요. 지금 당신들은 그거 할 때 아닙니다. 자, 수능 특강으로 공부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고3이나 이제 뭐 공부 전혀 안 했던 N수생들. 이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뭐 하지? 하다가 누구나 써는 수능 특강을 사는 거지. 그리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참가형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채점하고 오답하고 넘어가고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수능 특강은요, 이 공부용 교재가 아니에요. 쌤도 지금 학원에 있지만, 학원 중에 고3이 됐다고 해서 수능 특강으로만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글쎄, 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래. 수능 특강은 일단은 지문이 고르지 못합니다. 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리고 훨씬 더 퀄리티 좋은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이 인력과 그죠? 인력의 그 레벨과 평가원 교수님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인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돈과 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수능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라 하면 그냥 이 지문 되게 맛있게 잘 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단 이 기출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능 특강은 공부용 구제가 아니에요. 얘는 매년 이 수많은 작품을 새로 발췌하고 비문학은 새로 써요. 매년. 작년에 94지문이었거든. 엄청 많잖아. 그걸 매년 새로 준비를 해요.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도 조금 질이 안 좋습니다. 작년 수특 수완 다 풀어보고 영상까지 다 찍어놨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안 내거든. 근데 지문은 또 좀 더러워. 지문이 이제 한 흐름을 타고 이제 보통 써야 잘 쓴 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도 얘는 절대 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 아예 기출로 해야 됩니다. 국어는 특히나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수학도 그렇고 뭐 영어도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영어는 조금 뭐 살짝은 이제 기출의 중요성이 살짝은 조금 떨어지죠. 영어는 뭐 피지컬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수학도 이제 요즘 워낙 서술 문제들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국어는요 기출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 공부는 사고력과 독해력을 증진하는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진짜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글들로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걸 내나? 하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읽을 때 그러면 설마 이런 것도 또 낼 수도 있으니까 난 읽을 때 이런 거 생각해야지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포커싱을 맞추게 돼. 문제를 너무 이상한 데서 내니까. 그래서 이걸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건 언제 하는 거냐? 기출이 이제 한 1, 2회독 이상 끝났어. 나 이제 기출 답도 막 기억날 것 같아. 근데 뭔가 새로운 거로 좀 연습해보고 싶다.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EBS 연계라는 게 있죠. 그죠? 고3 되니까 이제 들어봤을 거야. EBS 연계에 대해서. EBS 연계가 50%가 들어가. 직간접 연계로 50%가 들어가요. 그게 뭔 소리냐?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비문학 세 지문이 모조리 다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능 특강이 중요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궁금한 친구들은요. 쌤 말이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직접 작년 수특후에다가 그 연계됐다는 그 지문 풀어본 다음에 수능을 풀어보세요. 도움이 얼마나 되나? 사실상 그냥 소재만 겹쳤지 완전히 딴판의 다른 내용이었거든. 도움이 거의 안 돼서요, 그냥. 쌤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전지문 다 영상을 찍었었으니까 머릿속에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도 풀면서 뭐야 이건 연계인 턱만 하네?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 수많은 강사들과 쌤조차도 예측했던 그런 지문들 다 비껴가고 안 낼 것 같은 지문들에서만 냈어. 그래서 일단 이 EBS 연계를 믿고서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6평을 잘 봐야지 이런 거 잘못된 공부예요. EBS 믿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출로 내 사고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겁니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는구나. 나는 그럼 이 선택지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부적합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신을 이제 고3 내신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거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는 진짜 독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알죠? 자, 일단 수능 특강 얘기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얘기를 좀 할게. 보통 이제 보통 국어 학원에서는요. 매주 모의고사를 푸는 편입니다. 국어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네, 쌤 학원에서도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풀어요. 이렇게 이제, 쌤이 만들어 놓은 표지야. 네,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매주 푸는데, 그러니까 매주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한 6월 이쯤에 만약 본다, 6월 이후에 본다 이러면, 그쯤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 막 이런 것들을 풀고 있을 거라서 굉장히 조급할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쌤 학원에서는 매주 하기는 하는데요. 꼭 그래야 되냐 하면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일단 기출의 공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매주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야. 다만 이걸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고3이니까 3월, 4월,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그 다음 수능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모의고사를 6개를 봐요, 공식적으로. 근데 당신들은 최소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추가로 따로 하나는 풀고 있어야 돼요. 알죠? 특히나 이제 5월 이럴 때는 한 2개 정도 혼자 좀 따로 준비를 해서, 자, 고3이고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뭐 작년 교육청 같은 것도 해도 돼. 시간 관리적 측면이 연습이 돼야 돼요. 한 세트를 보는 눈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지문 하나하나만 시간을 재가지고 이 연습을 하는 경우는요, 시험 전체를 놓고서 80분 땅 했을 때 그 연습 시간이 전혀 안 지켜지는 거를 스스로 대면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안 지켜지거든. 안 지켜진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매주 하면 나쁠 건 없지. 솔직히 잘 분석이 된다면 다다익선이라 할 수도 있어. 모의고사 분석에 대해서는 쌤이 이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해보길 바라고, 그 정도 피드백 할 거 아니면 매주 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모의고사를 푼다는 건 참가의 의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풀고서 채점한 것까지는 일단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는요, 푼다고 늘지 않아요. 국어 과목은요, 푼다고 느는 게 아니고 오답할 때 늘어요. 오답하고 분석하고 왜 내가 오래 걸렸지? 다시 보니까 쉬운데 왜 이때 이 시간 안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지? 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냥 앞으로 더 집중해야지, 앞으로 더 꼼꼼히 읽어야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쌤이 모의고사 그 분석 영상 올려놨으니까 링크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꼭 보세요. 알았죠? 어쨌든 분석을 잘 하는 한에서 뭐 주 1회까지도 좋을 수 있겠으나 꼭 이럴 필요는 없다. 주 뭐 이제 2주에 하나 정도 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래도 달에 한두 개 정도씩은 따로 좀 풀고 있으면 좋겠어. 시간 관리가, 시간 제약이 제일 힘든 과목이에요. 그죠? 수학이나 쌤도 이제 과탐을 선택했었으니까 수학이나 과탐이나 이런 거는 시간 제약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버리면 되잖아요. 한 문제. 그지? 딱 막혔을 때 이거 일단 패스 이럴 수가 있는데, 국어는요 일단 패스가 안 돼. 일단 지문을 다 읽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문을 읽은 게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넘어가요. 그지? 그리고 그렇다고 지문 하나를 버려 이러면 어떻게 돼? 일단 등급 하나 내려가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못 넘어가다 보니까 망가진단 말이야, 시험 전체가. 나중에 끝나고 보면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럼 뭐해? 난 망했는데 이미. 그래서 그런 한 세트 80분 풀 집중하는 연습, 그 다음에 내가 그 시간 안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면하는 거, 이것들을 해줘야 돼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의미가 있다. 꼭 주 1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케이? 네. 2가지 얘기했어요. 수능 특강으로 공부 시작했다가 큰일 난다는 거. 그러지 마세요. 이거 공부용 교재 아닙니다. 그럼 2번째, 매주 모의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분석을 통한 리뷰가 있을 때를 한해서 그래도 달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따로 좀 풀면 좋을 것 같다. 교육점을 쓰든 작년 평가를 쓰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재작년, 3년 전, 4년 전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보고 필요하면 사설 모의고사를 동원도 해보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